오늘은 그 갤럭시 Z 폴더블 7 출시를 대비해서 역대 폴더블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9일에 공개될 갤럭시 Z 폴더블 7 정말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템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요. 벌써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삼성 갤럭시는 연초에 S 시리즈를 출시하고 여름에 Z 시리즈 폴더블 라인업을 출시하죠. 그래서 곧 있을 7월 초 7월 9일에 갤럭시 Z 폴더블 7 라인업이 출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갤럭시 Z 폴더블 7 출시를 대비해서 폴더블 시리즈 초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점들이 있었고 반응은 어땠는지 역대 폴더블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폴더블 히스토리 자세하게 달려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바야흐로 2019년,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바타입 스마트폰이 완전히 판을 치던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의 신기함과 색다름의 니즈를 만족시킬 만한 단말기가 출시가 되었어요. 삼성에서 세계 최초의 인폴딩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얼마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접더라도 이 바깥쪽으로 접는 스마트폰이 많았었는데, 삼성 갤럭시 Z 폴드는 유일하게 인폴딩 안으로 접는 구조로 출시가 되었어요. 시장에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정말로 신기함 그 자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기로는 갤럭시 Z 폴드를 처음 보고 정말 어렸을 적에 먼 미래의 스마트폰을 쓰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휴대폰, 테크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폴더블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내구도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었죠. 지금도 폴더블 스마트폰의 내구도가 구조적인 특성상 바타입보다는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는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 내구도 이슈와 정말 높은 가격 때문에 초창기에는 시연하기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런 내구도 이슈가 있고, 지금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상하 베젤이 너무 크다고 느낄 그런 투박한 디자인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을 있게 해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있는 모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2020년에 처음에 출시된 갤럭시 Z 폴드의 새로운 모델과 함께 삼성의 첫 클램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시 순서로만 본다면은 2020년에 들어서 먼저 플립이 공개가 되고, 그해 하반기 폴드2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플립의 5G 모델인 갤럭시 Z 플립 5G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폴드2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작에 비해서 정말 정돈되고 완성형에 가까운 느낌을 줬습니다. 왜냐면 전작인 갤럭시 Z 폴드 1은 전면 디스플레이가 4.6인치였는데 폴드2로 넘어오게 되면서 6.23인치로 커지게 되었어요. 이게 전작에는 있었던 디스플레이 상하의 베젤이 없어지게 되면서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폴드를 접어서 온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전 갤럭시 Z 폴드 1은 이거 접어서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전면 디스플레이 화면이 작고 불편해서 안 펴고는 못 빼겼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폈을 때도 갤럭시 Z 폴드 1은 노치가 엄청 심하게 있었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폴드2는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컨텐츠 소비를 할 때 상당히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휴대폰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힌지도 프리스탑 힌지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 더 폴드의 활용성을 올려주지 않았나. 그런데 전작 대비 무게가 늘어난 건 그때 당시 호평을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플립인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립이 처음 나왔을 때 더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클램쉘로 위아래로 접히는 폼팩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드와는 다르게 플립은 위아래로 접음으로써 물리적인 크기를 확실하게 줄여줄 수가 있어서 휴대폰 본연의 기능인 휴대성에도 이점이 있어 보였고요. 결정적으로 플립은 디자인이 이뻤어요. 하지만 이쁘고 새로운 폼팩터의 신기함이 너무 좋았지만, 프리스탑 힌지여서 분명 폴더블의 특징을 살린다는 장점이 있었지만은, 이 휴대폰을 접고 펼 때 옛날 폴더폰처럼 딱딱 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서 온몸으로 막 열고 닫고 두 손으로 열어야 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립을 아예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죠. 또 이 커버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너무 작았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왜 접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는 휴대폰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갤럭시 Z 플립이었습니다. 여태 2020년도까지의 갤럭시 Z 시리즈, 즉 폴더블 라인업은 힌지 디스플레이 구조 특성상 방수를 기대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폴드, 플립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항상 물가 조심했고요. 비가 오는 날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나온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는 이때부터 방수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폴드의 경우에 폴드 3로 넘어오게 되면서 카메라 섬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 이거 전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 외관적으로는 달라진 부분이 크게 없지만은 폴드의 내실을 다진 모델이다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6에도 탑재되어져 있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 들어가게 되었죠. 물론 그때 당시 UDC가 정말 불호이신 분들도 많았어요. 아무튼 UDC 들어갔죠. 외부 디스플레이도 120Hz 화면 주사율 지원하고 베젤도 조금 줄어들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부터 방수 지원했죠. 그리고 폴드의 S펜 지원도 이때부터 가능해서 정말 스펙상 내실은 많이 갖춘 휴대폰이었습니다. 맞다. 그때 당시 전작보다 40만원가량 저렴해져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휴대폰이었다 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Z 플립 3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커버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Z 플립 3 색상이 투톤으로 딱 떨어지는 게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나온 휴대폰들 중에서 가장 이쁜 디자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만 더 이뻐질 뿐만이 아니라 방수도 되고 커버 디스플레이가 전작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커버 디스플레이로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접은 상태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 있고 여러 커스텀도 가능했기 때문에 전작에 비해서 접어야 하는 이유를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커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작은 커버 디스플레이로 왜 접어야 하느냐에 대한 완전한 이유 설명이 되지 않았고 이쁘고 저렴해지긴 했지만 발열과 내구도 문제로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던 폴더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2022년 8월에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는 정말로 전작을 기반으로 디테일을 다듬고 개선사항은 개선한 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관적으로는 폴드나 플립이나 거의 흡사했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전작보다 가격이 살짝 올라가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변화점들이 있었는데요. 갤럭시 Z 폴드 4는 눈에 띄게 바뀐 게 외부 디스플레이의 화면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베젤이 줄어들게 되면서 25:9 화면비에서 23.1:9 화면비로 접었을 때 더 바타입스럽게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갤럭시 폴더블 라인업의 전작까지의 아쉬웠던 카메라 성능에 있어서도 카메라 센서가 커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폴더블인데 사진에 대한 니즈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갤럭시 Z 폴드 4 내부 전면 카메라 UDC에도 개선이 있어서 전작보다는 이 UDC가 조금 덜 거슬려 보이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플립4도 플립3를 기반으로 한 디테일 다듬기를 해서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적인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여서 플립3의 고질적인 단점이었던 부분을 체감될 만하게 개선한 모델이었다 생각되는데요. 더 커진 카메라 센서로 전작보다 더 나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줬고 더 커진 배터리와 더 빨라진 충전 속도로 플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걱정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비교적 그 걱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던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2023년에 공개한 이 갤럭시 Z 폴더블 5 시리즈부터 어쩌면 진정한 폴더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폴드 5도 그렇고 플립 5도 그렇고 이때부터 완전히 딱 접히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는 이때부터 물방울 힌지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접을 때 완전히 빈 공간 없이 접게 해줬고요. 이중 힌지 구조로 폴더블 스마트폰의 치명적인 문제인 힌지 내구도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때부터 힌지 내구도에 대한 걱정을 조금 줄여줄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딱 접혀서 정말 이뻐 보였었던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갤럭시 Z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플립 5만큼의 이펙트는 없지 않았나 생각도 되는데요. 이때는 플립 5의 눈에 띄는 변화가 정말 컸어서 비교적 폴드5가 정말 많이 묻혔습니다. 그렇지만은 최대 밝기가 올라가고 무게가 전작 대비 10g 줄어들고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폴드5는 힌지뿐만 아니라 내구도나 완성도에서 소소한 변화는 있었다. 네, 이때 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드가 아니라 플립이었었는데 딱
딱 봐도 느껴졌던 것처럼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정말 많이 커졌어요. 진짜 이때 당시에 플립5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면이 커지면서 플립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도가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 전에 초창기 플립에서 플립3로 갈 때도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그 활용도가 조금 증가했는데 이 플립5부터는 외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다 보니까 휴대폰을 접은 상태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폴드처럼 물방울, 듀얼 레일 힌지 구조로 딱 접힌 디자인, 힌지 내구도도 올라가서 플립의 단점도 어느 정도 보완했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플립의 카메라 정도로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자인부터 활용성까지 플립5는 생각보다 체감될 만한 변화점들이 많았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인데요. 재작년 폴드 5, 플립 5 때는 그 주인공이 플립 5였다라고 말했었는데 작년에는 반대로 그 주인공이 폴드 6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태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들을 보게 되면 폴드 3부터 5까지 큰 변화 없이 외관적으로 디테일을 가다듬고 소소하게 실속을 챙기는 느낌이었는데 갤럭시 Z 폴드 6에 들어서는 디자인, 화면비가 싹 달라지게 되면서 전작과 비교해놓고 봤을 때 딱 이게 새 폰이구나, 확실히 이쁘고 세련됐네 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커버, 메인 디스플레이 모두 그 크기는 증가했는데 폴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웠던 그 무게를 14g이나 줄여내서 휴대성 측면에서도 큰 개편이 있었고요. 또 폴드의 두께도 얇아지고 옆면 프레임까지 플랫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더 이뻐 보이고 그립감까지 좋아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첫인상을 남겼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네, 갤럭시 Z 폴드 6의 메인 자리를 뺏긴 플립 6인데 전작의 커버 디스플레이의 여파가 커서일까요? 전작과 비교해봤을 때 전반적인 디자인은 카메라 링이 볼드해진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이때 볼드한 카메라 링이 호불호가 좀 갈리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옆면 프레임이 완전히 플랫해지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증가하고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서 플립의 발열 관리에 신경을 쓰는 등 소소한 변화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립 6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카메라였는데 광각, 초광각 카메라의 센서가 커지고 광각은 50메가픽셀까지 지원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네, 그것 말고는 외관적으로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출시된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도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를 이렇게 시간 흐름으로 쭉 지켜봤을 때 한 세대별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폴드, 플립이 처음 출시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완성도가 확실히 높아지긴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7월 9일에 공개될 갤럭시 Z 폴더블 7, 폴드 7과 플립 7이 더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요즘 중국에서 엄청 얇고 좋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번 폴더블 7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정말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이템 성민이었습니다. 바이템!